자, 이제 개념 정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제 끝까지 끝났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질문을 받는데, 알겠습니까? 호구 때문에, 호수존 요구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해, 호구 같은 경우는. 알겠죠? 교과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험 대비를 나머지 학교도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알겠죠? 자, 예림이 먼저 질문해 보세요. 120쪽에 자, 120쪽 펴세요. 813번. 120쪽에 813번이요. 여기 봐요. 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대. 그제? 자,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했거든. 여기 봐봐. 단서가 있어. 자, 의자 그리기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의자가 있는데 번호가 매겨져 있어. 1, 2, 3, 4, 5. 자, 할머니 갑니다. 천천히 와 쉽지. 아버지 모르면 예를 들라 그랬지. 예림아. 어머니, 아들, 딸. 자, 5명의 이렇게 가족이 있어. 이때 저 의자에 5개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단서가 뭐냐면 핵심이 얘야.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니다. 정확하지 마. 쉬운 거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고 나머지는 이제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멋지지 마. 홀수 번호가 지금 1, 3, 5라는 홀수 번호가 있는데, 그죠? 서로 다른 3개의 원이 있어요. 이렇게 2군데를 택해 순서 있게 배열해야지. 아버지, 어머니, 그제? 맞니? 여기에 아빠, 엄마 앉았어. 엄마, 아빠 앉으면 다른 경우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아버지, 어머니 먼저 앉힐게요. 서로 다른 몇 개 원에서 3개 원에서 2군데를 택해. 택하면 컨비네이션이야. 택해 순서 있게 배열해야죠. 그죠? 맞네. 왜냐하면 이 2군데 택해지면 아빠, 엄마, 아빠는 다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었잖아. 칠판. 만약에 여기에 아빠가 앉고 여기에 엄마가 이 가지수 중에 이렇게 앉았다라고 예를 들어 놓는 거야. 알겠네? 이 많은 가지수 중에 아빠, 엄마가 여기 앉았다면 나머지 할머니, 아들, 딸은 빈 공간 있죠. 여기에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n명이 일렬로 줄서기. n명이 일렬로 줄서기 3팩이 되겠죠. 됐습니까? 나처럼 연속 동작을 잘 봐야 해. 어떤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 먼저 앉혀. 그 조건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음 규칙에 의해 앉혀주면 된다고 이런 경우. 그러므로 정답은 뭐야? 3 퍼뮤테이션 2는 3서부터 몇 칸? 계산 3서부터 2칸 가면 된다 그랬잖아. 하나씩 빼서. 됐네? 그 다음 3팩은 뭐라 그랬죠? 3, 2, 1이지. 그래서 우리는 36가지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됐죠? 그 다음 115쪽에 115쪽 15쪽에 펴주세요. 779번이 779번 볼게요. 이거 잘 들어. 오늘 중학교
2학년도 똑같은 문제를 질문했어요. 이따가 선생님 문제 만들어 볼게 보세요. 요 시험지에 있어.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와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니까 알겠습니까? 가장 많이 틀린다라는 말은 나올 확률도 높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잘 배워주셔야 해요. 자, A, B, C, D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 맞네?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이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경우에서야. 자, 칠판 5개의 색을 실제로 칠해 나가는 거야. 빨, 주, 노, 초, 파로 선생님 5가지 색을 설정할게. 선생님은 다 실험이죠. 맞네. 자, 일단 칠판 봐. 이 빨간색 초코를 잘 봐. A 먼저 칠해 나가자. 가운데 먼저 칠해. 됐죠?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됐네? 큰 틀이 5개 열려. 빨강 칠해 놓을 수 있고, 저 가운데 주, 노, 초, 파. 그치? 됐네? 큰 틀을 일단 5개로 잡아 놓는 거야. 됐죠? 이제 그 5개 중에 여기에 빨이 칠해졌다라고 난 얘를 놓을게. 빨이 칠해졌어. 얘는 저 인접한데 때려주게도 못 칠해. 맞죠? 그 다음 B 부분으로 갈게. 순서대로 가자고요. 그러면 B 부분은 나머지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해주면 되죠. 예를 드는 거야. 또 주황이 내가 칠해졌다라고 놓을게. 여기 됐어. 주황이 칠해졌어. 그러면 여기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황과 빨강은 때려주게도 못 칠해. 여기에 몇 가지? 3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지. 뭐 칠할래? 노랑. 칠해 나가는 예를 보세요. 이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얘가 중요하냐면 주황이 건너 있기 때문에. 그제? 여기에 같은 색 주황이 칠해질 경우와 알겠습니까? 아니 한 예로 다른 색이 칠해질 경우 2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알겠네? 2가지로 나눠져. 같은 색이 B와 D에 같은 색이 칠해질 경우와 B와 D에, 그래서 중요해. 다른 색이 칠해질 경우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 같은 색이 칠해진다는 말은 요 노란색과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져. 여기에 주황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주황을 갖다 꽂아 넣는 수밖에 없어. 한 가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하는 걸 봐야 해. 주황이 칠해지면 이제 2에는 빨, 주, 요거 못 칠하고 3가지를 칠할 수 있지. 여기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3가지가. 요 노란색 라인 보세요. 그게 얘야. 같은 색. 그러므로 5, 4, 3 주황색이니까 한 가지라고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가지 곱하기 저기 몇 가지? 3가지. 요 케이스로 가고, 그 다음 자 파란색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여기에서 갈라져. 여기에서 여기 봐. 주황색 말고, 그제? 주황색 말고 서로 다른 색, 주황색과 다른 색이 칠해질 경우니까 여기 노랑 칠해져 있으니까 노랑도 못 사용하죠. 그냥 초파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죠. 맞죠? 맞잖아요. 여기 초파 2가지 중에 하나, 초록이 칠해졌다라고 놓을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므로 초빨주는 못 칠하고, 초빨주는 못 칠하고 여기에 몇 가지가 칠해질 수 있어? 2가지가 칠해질 수 있죠. 됐네? 됐네? 자, 그럼 돌려볼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파란색으로 갈 때, 그제?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야, 졸라 중요하네. 됐네.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유형 나오면 꼭 이 유형이 색 칠하기 중에 가장 까다로운 거야. 여기에 같은 색이 칠해질 경우와 다른 색, 주황을 그대로 칠했잖아, 그제? 이건 나머지의 변화가 생기죠, 다른 색. 맞네. 위에 것들은 한 가지 경우로 계속 갔죠, 그죠? 이것만 두 가지 케이스로 가. 그래서 자, 그 다음 데이 120쪽에서 815번. 120쪽 812번 볼게요. 815번. 15번. 모르면 난 지금 니들 뭐를 하는지를 잘 봐야. 다 예를 들라 그랬어. 경우의 수를 잘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구나. 알겠네? 그냥 공식에 탁 집어넣고 답 나오는 새끼들은 암기했다는 소리야. 그 문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응용하면 못 풀어. 응? 여기 봐. 자, 815번. 몇 번? 815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야, 서로 다른 알파벳 5개라 그랬지? 허씨, A, B, 예를 들어 아예. 알파벳 4가 있대. 됐어? 알파벳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그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래?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84가지일 때. 맞네? 뭐의 개수? 모음의 개수는 몇 개가 들어있어야 하느냐? 모음의 개수는. 해보는 수밖에 없지. 이것도 아니, 미안해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5개 있어요. 자, 뭔가 5개가 이렇게 알파벳이 있어. 이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84가지래. 그때 모음의 개수, 아우 창피해. 그러면 막 최소의 이건 순수하게 적어도가 들어있으니까 원래는 요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네? 순수하게도 가능해. 순수하게도 가능하다고. 여기 봐. 순수하게 가볼게. 일단 첫 번째 모음이 1개 들어있을 경우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선생님처럼 하는 게 좋아. 풀이집 보지 말고요. 모음이 1개 있을 경우, 모음이 1개 있대. 내가 여기에다 모음 1개를 A, B, C, D, F. 모음 A 하나로 놨지, 그지, 분명히. A 하나밖에 없잖아, A, B, C, D. 맞죠? 1개일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지? 이걸 검사했을 때 84가지가 되느냐 묻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 A가 왔어. 한쪽 끝에 왔잖아. 맞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졸라 서야지, 그제? 4팩이지. 됐네? A는 박아놓고 졌다가 얘들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제? 또 A가 이쪽에 와도 다른 모양이지, 그제? 됐네? 그러므로 이거의 몇 배? 2배. 4, 3, 2, 1에 얘 곱하면 4, 4, 16, 3. 안 되죠. 돼, 안 돼? 안 되지.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선생님 풀이가 훨씬 난 거예요. 일단 모음이 2개 있는 경우 가볼게요. 됐어요? 모음이 2개 있대. 그러면 모음 선생님이 2개로 설정했잖아, 그죠? 아니 쓰기 싫어서 원래 밑에, 그죠? 모음이 2개일 경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래. 줄 잡아. 여기 봐.
첫 번째, 여기에 모음 오고 자음 오는 경우. 두 번째, 자음 오고 모음 오는 경우. 세 번째, 모음 오고 모음 오는 경우지. 됐네? 양쪽 끝에. 이것도 시간은 별로 안 걸려. 알겠네? 적어도가 들어있으면 뭐라 그랬죠? 모든 경우에서 부정한 경우의 수를 빼냈을 때 84개 이렇게 해도 돼. 까불지 말고 여기 봐. 자, 여기에 모음이 올 경우 가볼게요. 모음은 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됐네?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모음이 만약에 A가 왔다 순서가 둘 중에 하나. 됐어? 그럼 여기는 모음이 오면 안 돼, 그제? 자음이 와야 한단 말이야, 그제? 맞아. 자음이 와야 한단 말이야, 여기는. 여긴 둘 중에 하나가 오고. 그러면 자음 중에 뭐가 있네,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죠? 아이씨,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그럼 이제 남은 원소는 몇 개가 남아있어? 세 개가 남아있겠지. 얘들은 3팩 해주면 되지. 무작위로 돌려주면 되지. 아니 나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이게 틀릴까? 안 틀려. 이거는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몇 배 해주면 돼? 윗거에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제? 됐네? 아, 싫어서 얘가 6이지. 36이지. 36의 2배가 얼마니? 됐어? 밑에 것까지 끝난 거지. 밑에는 위치만 다르니까, 그제? 이제 얘만 구해볼게. 아우, 창피해, 씨. 야, 모음이 오래. 여기 A 오거나 E 오거나 A. 그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뭐. 그럼 얘 구한 다음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다. 얘들은 앞쪽으로 박아놔야 하니까 여기 3팩만 하면 되겠다. 됐니? 3팩이 얼마야? 6이지. 6의 2배. 12 더하면 84. 딱 나오자. 됐으니까, 야, 모음이 많아봤자 하나는 아니라고 추측하고, 그제? 2개 이상, 5개는 또 될 수 없어. 4개도 될 수 없어. 해봐. 맞네?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봐. 선생님이 내 말 들어. 데이라.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될 때는 한 번쯤은 요 사건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적어도가 들어있으면 거의 99% 이상 적어도가 들어있으면 99% 이상 뭐를 이용하라? 요 사건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제? 그러므로 모음이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제? 모든 경우에서 잘 봐, 요 사건 이용하는 거 빼기 얘를 부정하면 그죠?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만 빼내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소리지. 부정한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야. 항상 이 사건 이용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란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5팩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양쪽 끝에 자음이 올 경우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래. 그럼 자음 따라해봐. 자음이 여기 뭐 있니? 얘 있죠. 셋 중에 2개를 택해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죠. 3개 중에 2개를 택해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에 B가 오고 C가 오고 B가 오는 경우는 다르니까 순서를 고려했다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그거인 동시에 아가들아 봐. 나머지 여기에 오는 애들은 3팩으로 돌려주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므로 요거 빼줘도 조과 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순수성을 잃으면 안 돼. 순수성에서도 나는 답을 내잖아요. 그죠? 됐네? 그 다음 예. 82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에서 D 도시로 칠판 A 도시에서 D 도시로 자 가는 경우의 수가 100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B 도시에서 C 도시를 잇는 도로를 최소한 몇 개 건설해야 되느냐? 여기에 맞네 떨지 마. 그러면 모르니까 x개 이른 길이 x개 임의의 개수로 있는 거야, 그제? 저렇게 표시해. x개 야 여긴 2개 있고 여기 3개 x개 있디야. 주 x를 구하래. 몇 개 이상이 되도록 하래?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라 그랬지, 그죠? 맞아요? 그럼 최소한 몇 개 최소한이라 그랬어, 그제? 맞죠? 그 말이 있어야 해. 최소한 몇 개를 건설해. 그거 이상 막 건설해도 돼. 100개 이상 넘어. 최소한 몇 개 이상. 야, x개 이상. 갈게. 떨지 마. A에서 D로 가는 경로. 잘 봐. A에서 갑니다. C를 거쳐. D로 가도 되지. 됐네. 두 번째. 잘 배워. 저 위로 가볼게.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도 되지. 됐네. 세 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죠.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도 되지.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도 되지.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A에서 B를 거쳐 이런 건 후다닥 나와요. C를 거쳐 뭘로? D로 가도 되지. 어렵네?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러므로 갈게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세 가지지. 맞아. C에서 D로 가는 경로가 세 가지지. 동시에 일어나야 D까지 가겠다는 고배 법칙이지. 여기에서 몇 가지? 9가지가 얻어지네. 그 다음 A에서 B까지가 2가지. B에서 D까지가 2가지. 총 4가지가 얻어지네. 됐네. 이 원리와 똑같아.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니? 3가지. C에서 B까지로 가는 게 X가지지. B에서 D까지로 가는 게 2가지지. 이게 뭐가 어렵나고. 이거 되지. 그러므로 얘는 6X가지가 만들어지네. 몇 가지? 6X가지 돼 일이. 맞네. 그 다음 A에서 B까지가 몇 가지니? 2가지. B에서 C까지가 X가지. C에서 D까지가 3가지가 되지. 됐네. 그러므로 얘도 6X가지지. 그러므로 이거 다 더하면 12X 더하기 13이 100 이상이 되래. 이렇게. 이거죠. 100가지 이상. 이상은 부등호죠. 됐네. 지겹겠잖아. 우리 이런 경로 여기에 실제로 도로가 나 있을 때 개수 구하는 거 A에서 D까지 가는 거 이런 패턴으로 잡았던 기억이 나죠. 맞아.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요거 넘겨주면 얼마 될까? 87 되죠. 됐네. X는 까불지 말고 여기 봐. 12분의 87 되지. 자, 요거 3으로 약분해볼까? 3, 2, 6, 3, 9, 27, 3, 4, 12 되죠. 자, X는 소수점으로 나타나요. 4, 7은 28, 7점 얼마죠? 야. 초딩도 알아. 저기에 길의 개수가 7점 얼마인 개수 중 자연수여야지, 그제? 7점 얼마개라는 건 없죠. 8개, 최소 8개네. 9개 건설해도 되는데 최소 8개까지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라는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824번 가볼게.
어이가. 자,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5명이 있대. 천천히 봐요.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다. 5명 중에 한 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자,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의 지역을 한 개씩 남은 4개의 지역을 한 개씩 조사한대. 자, 이때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에서는 단 경계가 일부라도 닿는 2 지역은 서로 이웃한 것으로 본대. 그죠? 멋진 문제지 마. 이게 평가원 기출이거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칠판 봐요. 선생님은 쉽든 어렵든 반드시 예를 통해서 예를 들어야 눈에 띈다 그랬죠. 맞아요? 특정 풀이를 보고 막 외워버리면 안 돼. 맞네? 자, 칠판 잘 봐요. 선생님 분류하는 걸 잘 보면 멋지죠. 자, 조사원 5명이 저 지역들을 조사하는데 한 명은, 이 특수한 한 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우리가 조사한대요. 나머지는 4개 지역을 한 개씩 조사하는데 실제로 예를 드는 거야. 이것도 봐요. 한 명이라는 애는 이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맞네? 그러므로 만약에 인접한 2개 지역을 한꺼번에 얘가 조사한대요. 그러면 이 지역들을 이렇게 놓는 거야. 평가 기출이라고 어려울 거 없어. 왜? 나중에 흐트러질까봐. 어? 요 한 명이, 얘들아, 요 한 명이 이웃한 2 지역을 조사하고, 왜냐면 사람이 적은가봐. 저기는 6개 지역인데 사람은 5명밖에 없어서. 맞네? 분명히 인접한 지역을 배당해주면 좋죠. 그죠? 가까우니까. 그런 원리야. 어? 요 한 명이 요 지역, 그제? 인접해 있잖아요. A, B. 그 다음 A, C. 한 명이 조사할 수 있는 한 명 먼저 조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명이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인접적 계속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빠뜨리지 않으려면 얘들아 A, A는 이제 다 끝났다. 인접.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도 인접해 있죠. 그 다음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 C. 그 다음 B, D. 없죠. B, A는 아까 여기 들어간 거죠. B 끝났고 C라는 애 볼게요. C, D. 그 다음 인접해 C, CF가 있겠다. 그제? 맞네? C도 끝났죠. 됐습니까? D는 이쪽으로는 할 필요 없죠. DF밖에 없다. 인접한 지역이. 됐네? 그럼 E는 EA, EC 아까 했을 거야. EF만 남아있겠다. 됐네? F도 다 끝났죠. 한 명이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은 요 인접적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묶음으로 보면. 그러면 이 5명 있네. 얘가 조사할 경우 10가지죠. 얘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5명이 그죠? 5명 중 한 명을 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군데 인접 지역을 조사하는 애들 5가지가 있죠. 그죠? 얘가 조사했더니 얘가 만약에 이제 조사했다 손청. 아니 근데 그 한 명이 얘라고 해봐. 이제 나머지 4명 얘 니들이 남아 있는 거야. 한 예를 든 거지, 그지? 제가 조사했을 때 나머지 애들도 조사할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만약에 얘들아 봐. 한 예로 여길 조사했다면 10군데 중 니들은 이 4군데를 한 군데씩 맡아서 조사하면 되죠. 그죠? 니들 4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가 같죠? 맞잖아요. 4명이 일렬로 줄 서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4명은 4팩으로 돌려주면 되죠. 됐습니까? 아니 얘 들어봐. 만약에 하영이가 여길 조사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여길 조사하면 되니까 니들이 막 일렬로 줄 서서 맡아주면 되죠. 됐습니까? 이거인 동시에 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고배 법칙이죠. 됐습니까? 다 얘죠. 얘를 통해서 좀 어떤 특정 한 명이 인접 지역을 조사할 경우는 10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 특정 한 명이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5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죠? 맞잖아요. 얘가 했을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지역 4군데를 한 군데씩 맡아서 해주면 되니까 4팩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데일리. 데일아, 질문.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니들도 잘 들어야 해요. 요즘 오늘도 한 명이 독감 때문에 못 왔는데 고2 바로 전 시간에는 또 독감 걸린 놈이 왔어. 선생님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한 명으로 인해 여러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찍던 우리 중섭 예전에 했잖아요. 중섭으로 해서 듣던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몸이 안 좋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 학생이 와서 들어줘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좀 전에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 동생이 또 독감인지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걔도 영상 수업한다고 내가 메시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면 집에서 전화하면 알겠습니까? 나중에 주말을 통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봐주든지 할 테니까요. 집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옮기면 다른 애들 다 옮겨야 해요. 고3까지. 요번 주 일요일에 어차피 이제 고3은 종강하니까 그 걸리면 어떻게 해? 그죠? 맞죠? 그래서 조금 조심들 합시다. 자, 그 다음 819번 앞부분들 질문해도 돼요. 경우에서만 꼭 안 해도 돼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개념이 819번 갈게요. 자, n 퍼뮤테이션 4.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렇게 대수 문제 각 학교마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수능도 나와요. 수능도 이런 대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6 n 콤비네이션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구한다. 퍼뮤테이션. 대일이 여기 봐. 이때 결론은 다시 n 퍼뮤테이션
쓸고 와야 돼. 이런 건 산수예요. 얘들아. 잘 봐. 창피한 짓 하지 말고 얘를 결정하려면 n을 사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n은 여기 있잖아요. 퍼뮤테이션의 계산. 전교 꼴찌도 이 계산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n서부터 몇 칸 곱하면 돼요? 하나씩 빼서 4칸 곱하라 그랬죠? n서부터 봐요. n 곱하기 하나씩 계속 빼요. n-1, n-2, n-3 4칸 곱했죠? 됐네?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n서부터 몇 칸 곱하래요? 2칸 곱하래요. 그러면 n 잘 배워요. 테크닉을 배워야 해요. 이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니들 눈에 보이는 두 식이 있을 거예요. 얘랑 얘가 약분되죠. 됐네? 그러면서 또 어떤 미친놈은 얘를 계산하려고 2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푸는 놈은 조금 사고력이 떨어지는 놈이고 공부를 할 줄 아는 놈은 얘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됐네?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대부분 풀어놨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연속해 있잖아요. 하영. 맞죠? 그럼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6이래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3, 2가 되면 되는 거야. 3이 6이잖아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6이 3이라는 데서 n은 5죠. n은 얼마요? 5. 얘가 5래요. 즉 5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설마 이거 계산 못해요? 5서부터 2칸 곱해지면 돼. 5, 4. 정답은 20이 되겠죠. 그 다음 하영이. 응? 자, 807번 갈게요. 여기 봐요. 자, 1부터 9까지에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자, 값은 2, 5, 9. 값은 그 다음 숫자가 적힌 카드를 을은 뭐? 1, 7, 8 이 적힌 카드. 병은 자, 병은 뭐래요? 3, 4, 6. 이 카드를 각각 가지고 있다. 가불병 세 사람이 동시에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동시에 이 카드들 얘가 지고 있고 여기 좀 봐. 숫자 잘 썼나? 한번 확인해줘요. 숫자 잘못 쓰면 또 다 틀려요. 자, 꺼낼 때 한 장씩 꺼낼 때 이제 카드 게임을 하나 봐. 카드에 적힌 숫자가 가장 큰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의 수였어요. 갑이 되는 경우의 수. 갑이 가장 큰 거. 그죠? 이것도 이해예요. 봐요. 예를 들면 쉬워요. 갑, 을, 병이 이렇게 있어요. 맞네? 만약에 갑이 2라는 카드 숫자를 꺼냈다라고 해봐요. 그죠? 갑이 가장 큰 숫자를 꺼냈을 때 갑이 우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맞네? 위나게. 그런데 얘가 2를 꺼내면 얘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가장 클 수가 없잖아요. 얘 때문에. 다시 한번. 갑이 만약에 이 카드를 꺼냈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 현정아. 얘는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중에 하나를 병이 꺼내야 하니까 2는 안 되죠. 2 탈락. 얘는 안 돼. 그죠? 이런 경우는 내 수용도 했잖아. 수용도. 우리가 내 말 좀 들어봐. 경우의 수, 가지수를 구하는데 공식에 딱 나오는 문제들은 잘 출제 안 된다 그랬죠. 진짜예요. 자, 5라는 카드를 얘가 꺼냈을 경우 가장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봐. 을이 꺼낼 수 있는 경우는 1밖에 없네. 그죠? 이렇게 찾는 거야. 수용도 그리는 거 봐요. 1밖에 없어요. 됐네? 그러면 현정아 봐. 병이 꺼낼 수 있는 경우는
5가 있으니까 3, 4를 꺼낼 수 있죠.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거 꺼냈죠. 그 다음 이제 5 끝났어요. 자, 값이 9라는 숫자를 꺼냈다 손 쳐봐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다 꺼내도 되네. 1, 7, 8. 아직 얘가 가장 크죠? 됐네. 가장 크게만 만들면 돼요. 현정아, 봐. 얘는 3, 4, 6인데 여기에서 3, 4, 6 꺼내도 되고 얘 꺼냈을 경우 3, 4, 6 꺼내도 되고 얘 꺼냈을 경우 3, 4, 6 꺼내도 되죠. 됐네. 아니 요 케이스로 왔어. 요 흐름도 봐. 요렇게 을까지 끝나면 병은 3, 4, 6을 꺼내도 되잖아. 얘까지 왔을 경우 3, 4, 6, 3, 4, 6 됐네. 윈이잖아. 윈. 9가 가장 크잖아. 초딩도 알긴 아는데 이거를 순서상으로 해서 막 구하자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그제? 이런 걸 수영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면서 눈에 띄게. 그래서 원래는 경우의 수를 넓게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수영도. 수영도도 만만치 않아요. 수능에 나올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총 몇 가지가 돼? 1, 2, 3, 4 이렇게 쉬어주면 되죠. 몇 가지 나오는지 요거 세주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현정이 질문해 보세요. 찾아요. 몇 번이요? 805번 볼게요. 자, 805번과 같은 유형은 얘들아 잘 봐.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 우리가 전개했을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가장 쉬운 문제로 전개를 해보는 거야. 이거 종종 나오긴 나오거든요. 만약에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라고 해봐요. 이런 거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면 두 개 나오죠. 그 다음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를 했을 때 몇 개 항으로 나와요? 얘들아 1, 2, 3, 4 네 개가 나오죠. 그 원리는 뭐냐면 이쪽 개수와 이쪽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됐네? 즉 전개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전개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곱의 법칙이에요.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두 가지. 곱의 법칙 네 개의 항으로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이쪽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얘 이렇게 전개해보면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정개수 대 항해개수 곱의 법칙이구나. 그러므로 805번 유형을 보면 얘들아 얘가 문자를 잘 봐요. 조심할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가 x 더하기 y의 제곱 칠판 봐봐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네요. 아니야. 이 문제 봐요. 여기만 이쪽 전개한 문자와 이쪽 전개한 문자를 볼게요. 다 달라요.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내야 하는데 빼낼 게 없어요. 빼낼 게 없어요. 그럼 이쪽 개수 나타나는 거 더해주면 이거는 빼기니까 이쪽 개수에 나타난 항하고 저 빼진 항하고 그죠? 다 실어야 하는 거예요. 다 신다는 말은 더해줘야겠죠. 그죠? 됐네? 여기 봐. 금방 요 객체 배웠죠. 여기서 얘가 얼마? 3 얘가 2 6개의 항이 나타날 거예요. 됐습니까? 떨지 마세요. 이거 참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 얘는 볼게요. 선생님 제곱인데 이거 전개할래.
이제 제곱되어 있는 걸 전개해놔야죠. 됐네? 당근이죠. 전개하죠. 그러면 어차피 이쪽 항과 이쪽 항이 만나죠. 그죠? 얘가 몇 개? 3개. 얘가 몇 개? 3개. 하면 9개 되죠. 됐네? 이 두 개를 더해야 항의 총 개수죠. 아니 여기 빼져 있다고 이거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니들 전개했을 때 이거 요거 전개해서 빼줘봤자 항이 다 다른 개수가 나열되죠. 상상돼요? 나처럼 머릿속에 예를 들어보면 아하 이걸 더해야 하는구나. 또 6, 9, 54는 미친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예림. 116인데 783. 자, 783번 볼게요. 고등학교 3명과 중학교 N명이 있어. 얘를 일렬로 천천히 나열할 때 고등학생끼리 이웃 하여 쓰는 경우의 수가 720가지일 때 n의 값을 구하래. 떨지마. 이 문제에서 배울 것은 이웃한다라는 말이 뜨면 이웃한데 묶으라 그랬지. 그게 해법이야. 이건 끝이야. 배운 니들 n명이 일렬로 줄서기는 어차피 n팩이라고. 맞아요. 자, 이웃한다는 말이 뜬다. 여기 봐. 멋지지 마요. 고등학생을 나는 A, B, C 크니까 대문자로 놓을게요. 그 다음 중학생 n명이 있대요. 그죠? 맞니? A1, A2 이렇게 임의로 놔야 눈에 띄어요. 진짜입니다. 다 예예요. 나는 니들처럼 그렇게 폼 잡다가 틀려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움직이고 있나 얘들? n 플러스 3명이 움직이죠. 맞네? 중학생 n명과 중학생 흰색과 예림아 고등학생이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묶어. 선생님 봐. 한 명 취급해서 움직이면 참 좋은 문제지. 현정아 얘가 또 이 묶음이 요 사이에 들어가도 고등학생이 이웃했죠. 요 사이에 들어가도 요 동그라미가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도 고등학생은 이웃했지. 일렬로 쓸 때. 됐네? 즉 요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는 말은 한 명, 두 명, 세 명, n명에 한 명 더한 거죠. 그죠? 아니 얘들이 n명이잖아요. 얘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명, n 플러스 1명이 일렬로 줄서기가 n 플러스 1팩이죠. 됐네? 끝났습니까? 아니죠. 떨지마. 얘들이 서로 바꿔서도 이 안에서 그죠? 이 얘에 대해서 이거 다른 거지. 만약 BAC니까 얘들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반드시 들어와줘야 해요. 3팩이죠. 됐네? 얘들이 서로 바꿔서도 되잖아요. 저 안에서 지랄해도 되잖아요. 됐네? 멋진 문제라고요. 기본은 뭐다? 이웃한다. 묶어라. 그 다음 일렬로 줄서기 n팩.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얘가 몇 가지요? 720가지가 된대요. 됐어? 이거 먼저 줄이는 거야. 떨지마. 계산 능력 촌놈도 해요. 얘가 6이죠. 얘 약분하면 현정이 얼마? 6일은요? 120이에요. 까볼래? 야, 아니 몇 팩이 120입니까? 야, 몇 팩이 120일까? 아우 쪽팔려. 야, 1, 2, 3, 4, 5. 좀 더 가볼까? 이거 120 되니 안 되니? 6, 24. 아니 안 할래? 요거 하면 20. 요거 하면 6. 120 되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얘가 몇 팩이야? 5팩이니까 얘는 4가 돼야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항상. 조심. 대수도. 그러면 이거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중학교 때서부터 원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웃하면 묶어라. 한 명 취급해서 막 움직이대. 얘들이 안에서
서로 바꿔서도 되니까 걔들도 팩토리얼로 돌려주면 돼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죠. 그 다음 누구야? 저 802번. 802번 볼게요. 802번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경우의 수 껌이에요, 껌. 얘 들면 니들 눈에 다 보여요. 얘를 못 들면 안 돼요. 제발. 802번 볼게요.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자, 5개의 숫자를 현정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한 번씩만 사용하래요. 어? 여러 번 사용하면 중복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고2 때부터 배우는 중복순환은 중복조합이겠죠. 아직은 그게 아니죠.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어우, 이렇게 모션으로 자연 정수 만들기 다 이렇게 가르쳤죠. 중학생들 이렇게 5자리 정수잖아.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됐습니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자리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40번째 오는 숫자를 구하래. 잘 들어. 자, 우리가 이 문제와 동등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전식 배열 들어봤습니까? 알파벳 A, B, C, D, E 이걸로 우리가 알파벳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어떤 50번째 나타나는 알파벳은 뭔가 이런 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얘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전식 배열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40번째 나타나는 수 알겠습니까?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1로 1, 10, 100, 1000만 1만으로 출발할 때 맞네. 0은 뭐다? 자, 두 번째 2만으로 출발할 때, 세 번째 3만으로 출발할 때 이렇게 일단 박아놓고 몇 개 가다가 40이 넘어섰을 수도 있으니까